공부 많이 했습니까? 공부 얘기 듣기도 싫죠. 옛날에 어떤 그 수강생분이 애기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공부 안 해? 막 그러다가 중개사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힘든 걸 그냥 몸으로 느낀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애들한테 공부해라 이런 얘기가 옛날보다는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마 시험 끝나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해. 엄마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자, 여러분 오늘 그 채점 결과 나왔는데 평균이 65점쯤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8번 시험 보는 것 중에서 이번 주 시험 문제가 암기사항이 많아서 8번 중에서 제일 시험 그 평균이 낮은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 점수 받으시고 실망하셔가지고 어디 가신다든지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딴 학원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전에 뭐 30개씩 나왔다가 30개가 안 나왔다고 하면서 막 좌절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원장님하고 막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중개사법이 이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얘가 약을 올린다고 하면서 막 중개사법을 욕을 하는데 제가 방 안에 있는데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개사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 주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할 양이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든지 정복이 가능한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자, 보시겠습니다. 교육부터.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교육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실무교육이 있고요. 또 무슨 교육이 있죠? 직무교육이 있고요. 또요? 연수교육이 또 있고요. 마지막은 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실무교육은 누가 받냐 그러면 등록 신청하려는 자, 창업할 사람. 법인은 임원이 받는 거예요. 전원 다. 그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누가 받아요? 책임자. 이렇게 받고요. 특수법인의 임원은 받습니까? 실무교육을? 특수법인 안 받습니다. 등록 기준이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러한 실무교육은 언제 받는 거냐? 바로 등록 신청하는 날, 등록 신청일, 그때 기준 해가지고 전 거슬러 올라가서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만 써먹을 수 있다. 소공이 되려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용신고일 기준이죠. 그때 기준에서 1년 이내 거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러한 실무교육은 누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 이러한 실무교육은 교육시간이 28, 32.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법률 지식. 이렇게. 이런 거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거 외에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폐업하고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고서 그때부터 1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차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취직하려고 했을 적에는 새롭게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할 사람. 자, 요 직무교육의 시시권자는 좀 다른데 시도지사 또는 누구요? 등록관청. 이 등록관청이 나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이렇게 교육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중개업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보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거 받아야 되고.
관두고 나서 1년 안 돼서 취직할 때는 또 면제입니다. 직무교육도.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은 받은 사람이 2년마다 받게 돼 있죠. 이렇게. 뭐 연수교육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개공이랑 또요 소공이랑 이렇게 두 사람. 보조원 빠지죠. 자, 연수교육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그 2년 동안에 바뀐 걸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 거 가르쳐 주는 것은 연수교육. 그러니까 일하는 중간에 받는 거죠. 연수교육의 시식권자도 누구죠? 시도지사. 교육시간은 좀 짧아지죠? 12, 16. 근데 2년마다 받게 돼 있으니까 또 2년 지나면 또 받고요. 그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을 받으라고 사전 개별 통지를 하게 돼 있죠? 통지한다. 만약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사고 예방교육도 연수교육처럼 일하다가 중간에 받는 건데 모든 관청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안 해도 되고 1년에 막 2번씩 해도 되고 이건 그러니까 뭐 의무적인 교육은 아닙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이 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시장에 들어올 사람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죠. 근데 이것처럼 일하다가 중간에 받기 때문에 10일 전까지 공고를 하거나 또는 통지해가지고 받으라고 받을 수 있다고 받을 사람 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방교육이죠. 그러니까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 아니면 통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놓고 받아요. 돈 주고. 근데 여기는 공짜로 받는 게 돼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게 특징이고 요 세 가지 교육은 지침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누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지침 만드는 사람 누구? 국장. 이 세 가지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이 틀린 것은 실무교육 시간이 틀렸죠. 32, 44은 요 중기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이 아니고 경매 실무교육 시간이죠. 경매 실무교육 시간은 32, 44 이렇게 되니까 1번의 앞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지침을 만드는 사람이 국장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지침 그 지침은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 그 지침에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침 안에는 수강료도 포함된다. 네,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 질문은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려고 했을 때는 직무교육 면제죠?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은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받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직무교육이라고 안 그러고 연수교육.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출제합니다. 5번 지문은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교육을 봐야 되는 겁니까? 책임자 될 사람은 실무교육 받는다 해야지. 연수교육 아니고요. 자, 2번 문제가 조금 이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정도 되고요. 특히 2번에 1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연수교육 받으라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고 돼 있죠? 누가 통지합니까, 근데? 시도지사입니다. 시식권자가 시도지사니까요. 등록관청이 통지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어려워요, 2번에 1번. 자, 2번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한다는 거. 이거 맞죠? 2번에 2번요. 열 예방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예방교육은 며칠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 10일 전. 열 예방.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사고 예방교육. 요것은 실시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매년 1회 이상. 요것도 틀린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된다.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이게요. 필요하면. 4번 질문은 요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오픈할 수 있나요?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4번 질문에서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여기 틀린 거죠? 오픈할 때는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는다? 시도지사. 5번 질문은
소공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1년 내에 다시 오픈하려고 했을 때는 실무교육 어떻게 돼요? 1년 안 됐기 때문에 면제. 안 받는 거죠? 자, 3번에 1번. 여기 사고 예방 교육은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사고 예방 교육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1번이. 3번의 정답은 1번. 자, 2번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장. 지침을 만드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거에 대해서 지침을 만드는 사람은 국장. 시도지사 아니고요. 2번. 3번 지문에서는 실무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번.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사항. 요게 틀렸죠? 실무교육은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아니고요. 바뀌었죠? 동그라미 3번에서는 변경사항까지 앞부분이 틀린 거고 뒤에는 맞습니다. 4번. 책임자가 아닌 소공. 이 사람 실무교육 받습니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죠?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소공이 되기 때문에. 4번 틀리고 5번은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의 일시 장소를 갖다가 관도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통지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연수교육 받으라고 통지만 합니다. 개별 통지만 해요. 공고해가지고는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는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개별 통지만 인정됩니다. 뭐가요? 연수교육. 근데 사고 예방 교육은 어떻습니까? 받을 테면 받으라 이거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니까 뭣도 인정해요? 공고도 인정해요. 물론 개별 통지도 가능하지만 공고했더니 몰라가지고 안 받았습니다. 제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고를 허용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4번입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1번에 보면 소공이 연수교육을 갖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500과라고 그랬죠? 자격정지 아니고요. 개공이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똑같이 500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이 교육비 지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교육만 나와요? 예방교육. 여기만 나옵니다. 앞에 것들은 다 받을 사람이 돈 내고 받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2년마다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불러요? 연수교육. 그리고 그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만 되죠? 거기 또는 등록관청이 또 틀렸어요?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4번 질문은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연수교육의 일시며 장소 내용을 공고하거나 또는 당사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이거 맞죠? 공고하거나 또는 당사자한테 통지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네. 연수교육은 공고가 인정이 안 돼요. 통지만 인정이 됩니다. 4번 틀린 거.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고용신고, 소공이 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출제가 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용어를 바꿉니다. 이거요. 이 세 가지를. 등록 신청할 때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이렇게. 틀리죠? 2년마다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다. 틀리죠? 자, 중개보조원으로 되려고 했을 때 실무교육 받는다. 틀리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틀리게 해요. 용어를. 자, 5번 문제는 쉽습니다. 자격정지 사유, 그쵸? 자격정지 뭐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자격 취소하고 정지에 대해서 빨리 보도록 합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네 가지가 있죠. 자격 취소요. 어떻게 됩니까?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이 뭐죠? 자격증 양도되어. 요게 뭐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딴 거. 컨닝해서. 자자는 뭐죠?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 일하면 안 될 걸 중개 업무를 봐버리거나 또요.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중소송했다. 소공이 다 그랬다는 거죠? 이러면 뭐요? 자격 박탈로 갑니다. 예. 제일 마지막 게 뭐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거 암기를 철저히 해두셔야 되고. 이런 자격 취소는 누가 하게 되냐면 역시 자격증에 대한 거니까 시 도지사가 하지요. 상대방은 누구냐? 자격증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치소 들어갔을 때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자격 취소 권한이 있나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지사만 자격 취소 권한이 있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격 취소 빼고 나머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뭐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한테 통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거 중요하죠.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 세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3년 동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을 못 보죠. 3년 동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일도 못하죠. 왜요? 결격자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격증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반납하셔야 된다. 며칠 내에 반납요? 7일 이내 반납. 이때 자격증은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겠다? 시도지사한테 반납. 구체적으로 자예요? 사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격 취소하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청문을 거치고 해야 되고 자격 취소하고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도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요? 요거 5일 이내. 여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유 암기봐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해 줄 건데 날인을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자격 정지는 누가 누구한테 때리는 건가요? 역시 시 도지사인데 얻어받는 상대방은 소공이 됩니다. 소공 이렇게. 상대방은 소공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소공이 이랬다는 거예요. 요거 이소가 뭐예요? 소공이 2개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었다 이런 거예요. 거자는 뭐예요? 내용이 2개인데 거짓 기재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중계약서가 있고 그래요. 금자는요? 금쟁이죠. 금쟁이가 7가지 금쟁이가 있죠. 그 7가지 금쟁이를 가만히 보면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고 그래요. 3학년 3반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가만히 보면 증식, 쌍투 이렇게 되고 1학년 1반에 들어가는 게 수협, 판매. 실제 시험에서는 요 글귀가 나오지 금지행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 증자가 증서하면 아실 거예요. 양도 금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했을 때 요건 잘 아실 거. 직접거래나 쌍방들이. 요건 투기 조장행위. 수는 뭐예요? 초과 보수. 그 다음에 초과 실비. 복비 많이 챙긴 거. 요게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런 거예요. 협조행위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매자는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여기 온통 금지행위입니다. 이걸 소공이 저질렀을 때는 뭐예요?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이하죠. 확자가 뭐예요? 확자?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고. 설명을 잘못하고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거 얘기합니다. 자격정지. 인자는요? 인장 등록 및 사용할 의무를 위반했다.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날인 안 했다. 이것은요. 서명 및 날인할 것을 서명 안 하든지 날인 안 하든지 둘 다 안 하든지. 그러면 자격정지. 이때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날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거래계약서 또 하나는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날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2가지만 그래요. 안 했다가는 자격정지. 근데 자격정지는 기준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앞에 요 3개가 6개월짜리, 뒤에가 3개월짜리. 이렇게. 나머지 이제 요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 이거 저거 비슷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가 다르다면 둘 중에 자격정지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자격증을 줬던 시도지사한테만 있다. 정지 권한이. 그럼 여기는 뭐 한다고요? 정지는 못하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사람이죠. 밑에 4는. 그래서 이렇게 일르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소공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누가 적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냐면 등록관청이 적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등록관청은 직접 소공한테 자격정지를 날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일를 수밖에 없죠. 이때는 지체 없이 통보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통보. 그래서 이렇게 한참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자격정지를 받은 요 소공은 불이익이 딱 하나죠. 정지 기간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격정지 받았다고 해서 자격증을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반납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청문합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보고나 통보합니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자, 5번 문제에서요. 옳은 것을 했는데 1번이 계약서에 소공이 여기죠. 요거.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 맞죠? 네.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금 소공 얘기입니다.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쓸 의무가 없어요. 있다면 개공이나 있을 수는 있어. 소공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2번 자격정지 사유가 안 됩니다. 3번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더 때리거나 덜 때릴 수 있죠. 요 기준기간의 절반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때리거나 또 덜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가중도 가능해요. 4번은 왜 틀렸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틀리는 겁니다. 2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5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소공이다. 자격정지 사유입니까? 조심할 거. 지금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이 확이라는 게 뭐예요? 확인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 잘못했다는 것이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확인설명서를 보존을 안 했다, 그런 게 아니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나 보존할 의무가 소공한테는 없어요. 최근에 많이 나온 게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 그러니까 우리가 확자를 따서 암기했는데 확자 나왔다고 다 그냥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 않아요. 자, 6번입니다. 6번은 틀린 것은 그랬는데 틀린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면 3번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 요거지 않습니까? 이중소속.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어떤 사유가 됩니까? 절등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쪽이 틀린 겁니다. 업무정지 안 돼요.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절등치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4번 정도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요 6번 문제가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4번에 보면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얘기한 법에서 정한 기간은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시효제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뒤에 나와 있는 자격정지는요. 그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자격정지는 시효제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년 지나도 자격정지는 때려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벌써 자격정지와 관련된 시효 관련된 지문이 이미 출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옛날 기출문제니까. 3년이라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격정지를 꼭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고 7번에 1번은 요거지 않습니까? 등록관청은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됩니까? 통보.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요거. 여기 지금 보면 자격 취소하고서 보고나 통보할 때는 며칠 내 보고 통보입니까? 자격 취소는 5일 내. 이건 5일이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요? 5일이 아니고 여기는 지체 없이에요. 1번 맞습니다. 두 개 구별해서 하나 주시라고. 자, 2번. 자격 정지할 때 청문 안 하죠? 2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직하자 했을 때는 청문 실시한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청문 안 한다고.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수재지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그때는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한다. 누가 해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자, 교부한 사람. 응? 자, 그 다음에요. 4번 질문은 자격정지를 처분할 때는 한때는 5일 내에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격정지는 보고해요? 안 하니까 X죠. 응? 자격 취소나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자격정지된 자는 자격정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반납한다. 자격정지가 무슨 반납이 어디가 있어요? 그쵸? 자격 취소나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취소하고 정지 차점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여기 지금 칠판 자격 취소 정지 중에서 제일 핵심은 자격 정지 사유가 맨날 나오는 핵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자냐 사냐 어느 쪽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반납도 자한테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두 개의 차이점. 자격 취소는 보청반이 있고 자격 정지는 보청반이 없다. 그죠? 그 세 가지가 핵심이요. 8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게 몇 경계라 그랬는데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게 뭐죠? 소공이면서 다른 계공의 법인의 임원이 된 거 어디에 들어가요? 이소. 그러니까 6개월짜리 맞네요. 두 번째는 뭐죠?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거니까 잘못했다. 요거죠. 요거 3개월짜리 틀렸네. 세 번째는요. 보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금지행위 들어가죠? 보수를 많이 받은 게 요거 요 수잖아요.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 6개월. 요거 맞았네. 네 번째,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 들어가요? 그 중에 앞에 들어갑니다. 요 앞부분. 6개월짜리죠? 틀렸네. 마지막, 쌍방 내리다 그러면 증직 쌍투. 금지행위 들어가죠? 금지행위니까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 틀렸네요. 정답 3번. 9번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습을 뭘 하셔야 되냐면 1번을 딱 보고서 자격 취소 사유 4개 중에 어떤 글자 딴 것인지를 동그라미 치거나 쓰는 연습을 옆에다가 적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1번은 어떤 글자 딴 겁니까? 부잖아요. 부자에 동그라미 딱 이걸 이제 자격 취소 물어봤으니까 그 시험지 옆에다 이걸 딱 쓰시고 그 다음에 1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부. 2번 어디에 들어가요? 중징. 3번은요? 없죠. 파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4번은요? 뭐 중의 의미인데 하여간 자입니다. 여기서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보거나 이의증소송했을 때. 그죠? 5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양이라고 딱 해야 됩니다. 양도 되옵니다. 넓은 의미의 5번도.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10번 갑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자격 취소는 누가 해요? 자예요? 사예요? 취소는 자. 위에 거, 자. 사무소 소재지 벌써 틀렸어요? 자,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달랐을 때 필요한 절차를 하는 데는 어디? 사예요, 사.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근데 거기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고 돼 있죠. 틀렸죠? 교부안이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안이 아니고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 2번 틀렸어요? 3번은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한다. 자격 취소하고서 국장한테 보고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보고해요? 5일이네. 지체 없이가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계곡은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반납할 때 누구한테 반납해요? 사예요? 자예요? 자. 사라고 나온 겁니다. 지금 5번. 4번. 그래서 X. 5번. 맞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사처벌이 같이 병과될 수가 있다.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 중에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 뭐가 있을까요?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게 징역벌금 얘기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이 중에서? 금이잖아요. 이게 형사처벌이지. 행정형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 자격정지도 때리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거. 요거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야. 이소죠. 1학년 일반짜리죠? 자, 그 다음에요. 11번.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절등치 사유하고 임등치 사유를 갖다가 구별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2등 했다. 절대적 등록시 사유. 사가 뭐예요? 사망, 해산. 부가 뭐예요? 부정 등록. 거짓 등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중자는요. 내용이 두 개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개공이 중개업무를 보거나 하나 더 개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시키거나 그랬을 때가 절등치. 이소가 뭐예요? 두 개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 절등치. 양이 뭐예요? 등록증을 빌려준 거 절등치. 자, 최근 1년 이내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지만 요 전과기록 있는 것 때문에 절등치가 되는 거 삼진아웃죄. 그 다음에 결은 뭐예요? 결격사유. 요건 뭐예요? 이중 등록이지. 이러면 절등치. 등록 2번 한 거예요. 임등치는 뭐예요? 절등치하고 임등치를 구별하는 문제가 매년 한 문제예요. 자, 여기는 6개월 임시 이사를 겸직한 손기정 씨는 자,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2냥과 금덩어리하고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6개월이 뭔가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개월을 초과해서 무단으로 협한 거. 그죠? 임시는요? 사무실이 있는데 파라솔 천막도 치고 영업하는 거예요. 요건요? 2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거예요. 이중사무소. 요 겸자는요?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죠. 14조 위반이죠. 네. 법인 얘기예요. 중개법인. 손자는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업무 개시한 거. 임등치. 기는요? 기준미달. 등록 기준을 갖췄다가 못 갖춘 걸로 바뀌어버린 거. 기준미달. 정은요? 내용이 두 개입니다. 전속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될 걸 공개하지 않거나 또 하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 공개하면 안 되는데도 거꾸로 공개해버린 거. 이게 두 번째. 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을 위반 행위를 또 저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1년 이내 누적 횟수가 최소한 4번이에요. 누적 횟수가 4번. 3번 이상은 이미 받고 한 번은 또 저지른 거예요. 저지른 것까지 치면 최소한 4번 누적됐을 때 4번 누적됐을 때부터 임등치예요. 그러니까 누적 횟수가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과태료 받았다. 3번이에요.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임등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3번이잖아요. 3번. 3번 갖고는 임등치 사유가 안 돼요. 3번은 뭐가 돼요? 업무정지야 업무정지. 3번 업무정지, 4번 이상은 임등치. 딱 그 3개만 해요. 그 내용을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뒤에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3번이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3번인데 원래 그 3번은 업무정지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요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거는 것은 절등치로. 그래서 일단 3입니다. 3개까지는 업무정지. 3개는 2개 갖고는 업무정지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3개 그러면 업무정지 쌓여서 4개부터는 뭐예요? 임등치. 그런 것 중에서 마지막에 업으로 끝났는데 그 앞에 전과 기록 남아있는 게 업무정지가 2번 이상 있는 게 있을 때는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절등치.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사금 22냥은 사업자 단체가 요 금쟁이라고 하는 게 담합을 얘기합니다. 담합? 담합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2년 이내 2번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 조치를 당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담합한 행위 얘기합니다.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담합해서 복비 얼마씩 받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요일날 나오지 말자 이런 거. 우리 저 집하고는 물건 교류하지 말자 이런 거. 왕따 시키는 거. 다 이게 담합이에요. 거자가 뭐예요?
내용 두 개. 거짓기재가 있고 뭐요? 이중계약서 있고 이렇게. 그건 뭐예요? 7가지 금쟁이요. 자, 이제 맞춰야 됩니다. 자, 11번에서요. 1번은 어떤 글자 딴 겁니까? 이 연습을 하셔야 돼. 1번 어떤 글자 딴 거? 11번에서 1번은 어떤 글자 딴 거? 개공이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된 거니까 어떤 글자예요? 이소잖아, 이소.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절등치죠? 2번은,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옆에다 이소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 2번 집은 어떤 글자 딴 거? 사죠, 사. 사망만 있는 게 아니죠. 사망. 법인의 사망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해삼. 이렇게. 절등치죠? 3번은 어떤 글자 딴 거? 자기 상호를 상호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양도되어죠? 예, 양 절등치 맞습니다. 4번은요? 어떤 글자 딴 거? 손이죠. 손 요것은 절등치가 아니라 임등치. 그렇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 요게 보증 설정이죠. 그거 안 하고 영업 개시하면. 자, 5번은 어떤 글자 딴 거? 업. 삼진아웃제에 들어간 요거죠, 5번은. 그래서 답은 4번. 자, 12번 갑니다. 절등치가 아닌 걸 고르고 한 건데, 박스에서 기억번은 어떤 글자 딴 거?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어떤 글자를 딴 거? 중자에 들어갑니다. 중자 중에서도 요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니은번. 그러니까 기억번은 절등치예요. 중해서 절등치. 니은번은요? 거자는 요건데요. 요거 거짓기재. 그죠? 그 중에 앞에 있는 거. 절등치가 아니고 뭐예요? 임등치. 이런 연습을 무수하게 하셔야 돼. 디귿번은요? 사업자 단체 뭐 나오고 2회 이상 나왔죠? 그럼 요거죠, 요거? 임등치. 절등치 아닙니다. 임등치입니다. 리얼번은요? 그렇죠. 금쟁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초과 보수, 수. 그죠? 금쟁입니다. 요거 마지막 요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뭐예요?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 마지막 건요, 또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니까 역시 금쟁이 중에 들어가죠. 증직상투 여기 들어가니까 뭐요? 임등치입니다. 금쟁이를 절등치로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임등치. 따라서 기억번 빼고 나머지는 다 임등치니까 정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됩니다. 다시 13번 갑니다. 13번에 1번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절등치를 골라라 이겁니다. 13번에 1번은 어떤 글자 딴 거예요? 직이니까 금쟁에 들어가고 따라서 임등치죠. 두 번째 것은요. 중자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앞에 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본 거. 그러면 절등치죠. 3번은 어떤 글자 딴 거? 그쵸. 거자입니다. 3번.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게 거자 중에서 뒤에 들어가는 뭐요? 이중계약서 작성해요. 임등치죠. 4번은요? 매. 원래 매는 금쟁이 중에서 수, 협, 합, 매 할 때 매자니까 금쟁이가 되니까 임등치. 5번은요? 임시. 그런 거 연습하시. 임시니까 절등치가 아니라 임등치. 답은 2번. 14번요? 등록 취소 사유에 안 들어가는 거 했습니다. 1번.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칠판에서 어떤 거? 법인이 아닌 개공이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거. 칠판에 어떤 글자 딴 거? 두 개의 사무실 요겁니다. 임등치죠 이거? 두 번째 거 2번 지문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요것은 업무정지 사유예요. 유명하죠 이건?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개공이. 그러면 업무정지. 앞에 문제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게 한번 나왔었죠? 그때는 제재가 없죠.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될 의무가 소공한테는 없으니까. 3번은 어떤 겁니까? 어떤 글자 딴 거예요? 3번? 양. 절등치죠? 4번은 어떤 겁니까? 어떤 글자 딴 거예요? 6개월. 6개월 임시이사를 겸한 6개월이니까 임등치예요. 마지막 건 뭐예요 또? 마지막 건 어떤 글자 딴 거? 기준미달입니다. 기준미달. 따라서 임등치죠? 따라서
14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임등치, 그 다음에 3번은 절등치, 4번은 임등치, 5번도 임등치, 그러죠? 그렇지만 2번은 업무정지. 15번은 작년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15번에 보시면 절등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15번에 1번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다시 이거잖아.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다시 업무정지 받을지 요거잖아요, 지금. 1년 이내. 몇 번 쌓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 임등치. 임등치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업무정지로 끝났을 때는 앞을 살펴서 혹시 2번 이상 영업정지 받은 전과기로 있는가를 앞을 살펴봐야 돼. 삼진아웃 혹시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밖에 없죠? 그러면 절등치가 안 되지. 결론은 임등치. 그때만 잠깐 머리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로 끝났을 때? 업으로 끝났을 때만. 그러니까 1번은 임등치. 2번은요. 요 칠판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은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400만 원 벌금 받았다. 그러면 요 결격사유에 들어가잖아요. 결격사유가 이게 한참 많아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결격자죠. 파산 선고 받은 사람도 결격자죠. 징역 1년 받은 사람도 결격자죠. 또 집행유예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은 문 사람도 요 사람도 3년간 결격자죠. 되게 많아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뭐예요? 절등치. 2번이요. 3번도 묶으시고 3번도 절등치예요. 왜 그래요? 3번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집행유예 받았다고 나왔으니 결격사유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절등치예요. 2번, 3번이. 그 다음에 4번은요. 4예요. 4. 절등치. 5번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빌려준 거죠? 등록증 빌려준 거 양에 들어갑니다. 예? 다 절등치인데 1번만 뭐예요? 임등치. 자, 16번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요. 이렇게 업무정지 사유를 물어봤을 때는 자, 업무정지 사유는 법 위반 행위는 다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또 하나가 과태료 사유입니다. 이 2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6번 많이 들으셨는데 1번은 인장 얘기가 나오죠.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인장을 안 썼다 그랬을 때 그게 사람이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고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고 인장 얘기 나오면 정지처분입니다. 과태료나 등록 취소 없고요. 2번 지문은 뭐예요? 2번. 16번에 2번. 2회 과태료 그 다음에 다시 과 아닙니까 이거? 3번 누적됐죠? 그럼 이거보다 더 센 뭘 때려요?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2번. 3번은 허위로 매물 올린 겁니다. 거짓 공개했다고 나왔죠? 이것도 뭐예요? 업무정지. 4번은 최근 1년 이내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했다. 이게 뭐예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14조를 위반했다는 거니까 요거죠. 요거. 원래는 뭔데요? 임등치. 그런데 임등치 사유에 들어가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안 했을 때는 뭣도 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4번도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4번 고르신 분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 임등치 사유로 암기했지만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5번요. 4번까지 아무것도 몰라도 5번을 보면서 5번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거기 보니까 개공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고 돼 있죠.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하면 어떤 제재? 500과야. 과태료니까 업무정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5번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든지 시험무에서는 주인공은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잘생기고 유명한 사람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는데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많이 못 들어본 게 지문에 나왔어. 그러면 답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거. 그것 가지고 이거 안 배웠는데 하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봤는데 뭐예요?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거의 맞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이 맨날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들은 것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게 맨날 주인공 하는 사람만 주인공을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 남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똑같아요, 여기도. 시험도 그래요, 시험도. 그 5번이 주인공이에요. 5번이 제일 잘생긴 거예요, 이게. 자, 17번입니다. 기출문제를 사정없이 바꿔놨습니다. 자, 기억번에 보면 3번 업무정지 받았죠? 그리고 과태료 받을 짓을 했죠? 뭐예요? 몇 번 누적됐냐고. 왜 세지를 못해? 몇 번 누적됐냐고. 3번이라니요. 4번이잖아. 그럼 뭐예요? 4번 누적되면 뭐라고 그랬어? 그럼 됐지 뭘. 그것이요. 임등치요 그냥. 끝에가 과로 끝나서는 절등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거 임등치요 그냥.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을 않고 있지만 눈빛이 이상한 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따지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이게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절등치요 이거 대신에.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을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번인데 이게 무슨 3번 가지고 임등치가 누가 임등치라고 그래 지금. 세지를 못하나? 이거 뭐예요 이거? 업무정지요, 업무정지. 이거 대신에 업무정지를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등록도 안 잘리면서 내리 3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등록도 안 잘리면서 내리 3번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으면 절등치 여기서 등록 반드시 잘라야지. 무슨 짓을 했다? 과태료 받을 짓.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3번 영업정지 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모르시더라도 괜찮아. 업으로 안 끝나면 절등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야 돼. 3번 그러면 업무정지. 생각 없이 4번, 5번, 6번 임등치. 여기까지 생각이 없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가 마지막이 저지른 것이 업으로 끝난 날을 보시는 거야. 업으로 안 끝났죠? 그럼 앞에가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임등치요. 업으로 끝났어. 그러면 뭐예요? 그 앞에 2번 이상 전과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 업이 있으면 그때는 절등치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번호는 임등치, 니은번은요? 업무정지 1번, 과태료 3번, 다시 과태료. 몇 번 누적된 거예요? 아니, 세지를 못하네. 업무정지 1번, 과태료 3번, 과태료 받을지.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이지. 그러면 이거 뭐예요? 5번이니까 임등치. 끝에가 과로 끝나가지고는 절등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실하게 임등치야 이것도. 디귿번은요?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다시 업무정지 1번, 4번 누적됐잖아. 4번 누적되면 원래는 생각 없이 하면은 임등치야. 근데 끝에가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끝나면 한 번쯤 이제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앞에 업무정지가 2번 이상 있는가? 있잖아, 2번. 그러면 이때는 삼진 아웃이야, 이제. 절등치로 빠진다고. 디귿번이 그래 답이요. 리을번은요? 과태료 3번, 업무정지 받을 짓 1번. 뭐예요? 몇 번 누적이야? 몇 번 누적되냐고. 4번이잖아. 그럼 뭐예요? 임등치.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4번이면 뭐예요? 임등치. 근데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요? 업무정지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잠깐 생각. 그죠? 그 앞쪽에 전과 기록이 업무정지가 2번 이상 누적된 게 있는가? 없잖아, 하나도. 그러면 이건 그냥 임등치로 끝나는 거지. 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17번까지 했습니다. 17번까지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18번부터 하겠습니다.